때 자, 보세요. 일단 기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말의 뜻이 뭐죠? x는 풀만이. 그럼 절대값의 정의가 뭘까요? 수직선에서 떨어진 거리. 그렇죠. 원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1과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i를 풀었을 때 x는 풀마 1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x는 4 또는 x 마이너스 2. 제가 물어본 건 답이 아니고요. 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 기호의 뜻이. 그게 더 중요해. 지금 이 절대값을 공부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절대값 x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거든요. 근데 절대값 x-1이라고 제가 썼어요. 물론 마이너스 2 플러스 3 다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비슷해. 그러면 1? 자, 왠지를 보자. 봐봐. 이를 찍었어요. 이거 무조건 4고 이거 마이너스 2인 것 정도는 우리 충분히 다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쵸?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4를 집어넣어봐, 저 식에다가. 3 나오는 거 맞죠? 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3 나오는 거 맞죠? 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절대값 x라는 의미는 x-0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0으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x-a라는 건 얘는 a에서 x까지 거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얘가 x 플러스 a, 책에는 안 나와요. 이게 책에는 안 나옵니다. 개념서에도 안 나오고요.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말일까? 마이너스 a에서 x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이게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그 문제집에는 가끔 나오는데 그때 문제집도 다 이걸 뭘로 설명하냐면 다 연산으로밖에 설명을 안 해요. 이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절대값 x라는 건 x-0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마이너스 0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쓴 거는 해석을 도우기 위해서. x에서 0까지 뭐야? 이거 뭐라고 읽어? 차이. 그쵸? 차이의 다른 말이 뭐예요? 거리예요. 맞죠? A와 B의 차이가 결국 거리잖아요. 둘 사이 거리잖아요.
또 생각해봐. 자,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5라는 숫자가 있어. 5하고 마이너스 3의 차를 구하래. 얼마야? 8. 너희는 다 알잖아. 그 차를 뭘로 구해? 거리로 구하고 있잖아. 큰 수의 작은 수를 빼면서. 맞죠?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항상 얘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x와 5 원점 사이의 차, 거리란 뜻이죠. 그러면 x-a도 결국은 a와 x 사이의 차, 거리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x와 마이너스 a 사이의 차,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이랑 응용 문제 풀 때는 솔직히 몰라도 그냥 연산으로 때려 막으면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지성이가 이거 연산으로 그냥 풀었잖아. x에 얼마 들어가야 3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쵸?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 보자면 1에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대. 그럼 4하고 마이너스 2.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대입을 하고 있겠지. 얼마를 대입해야 3이 나올까? 이렇게 연산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의미적인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x-a라는 표현은 a에서 x까지의 거리 차. x라는 녀석은 원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좀 수월해요. 원래 절대값은 이렇게 풀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봐봐. x가 a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x의 값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는 이런 거야. 뭐 숫자로 보여줄게요. 되게 편할 테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x는 얼마여야 돼? 2여야 되겠죠. 맞죠? x의 값이 0보다 작아. 그럼 x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그치? 근데 왜 그럴까? 우리 절대값의 목적성이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부호가. 맞잖아요. 자, 2.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반드시 마이너스 2 앞에 뭘 붙여?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여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2가 될 거고 플러스 2여야 1 그냥 나오는데 이때 이걸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번거로운 나머지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그냥 x는 풀마 2 이렇게 붙이면 끝나요. 그러면 저 문제도 요 3이라는 문제도 물론 거리로 해석하시면 1에서부터 3만큼 떨어진 녀석이니까 4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x-1은 뭐 풀마 3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근데 선생님 왜 풀마 3이에요? 이런 거야. x-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 그대로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런데 x-1이 0보다 작잖아? 뭘 붙이고 나온다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x-1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 원래는 이거야. 그러니까 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냐 작냐를 따로따로 체크해서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그대로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 근데 이 둘을 내가 한꺼번에 써보고 싶어. 그럼 위에 거를 x-1을 3이라고 쓴다면 아래 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매번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봐봐. x-1이 뭐래? 풀마 3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한 거지. 뭐가 됐던 ax 플러스 b가 뭐 예를 들어서 뭐 c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는 항상 ax 플러스 b는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풀마만 붙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학습을 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아이를 풀어주시면 x는 4, x는 마2 이렇게 풀 수 있게 되는 건데 풀이는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은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런 연산조차도 싫다는 거지. 생각을 하자는 거야. x로부터의 떨어진 거리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개념적인 접근이었어요. 자, 풀이
소리와 개념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적인 접근은 이거 무슨 뜻?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거 1에서 x까지의 거리. 자, 그런데 이것들을 풀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절대값이 없어지는 대가로 풀말을 우변에 절대값이 없어지는 대가로 풀말을 우변에 붙여주면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와서 이제 연산을 할 때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칠까요? 2x-3 절대값 해놓고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풀자? 2x-3 놔두고 여기다 뭐 붙이자? 풀만 붙이자. 그럼 되게 연산은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x의 값을 2 넘어가서 마이너스 2. 그런데 이 풀말을 한꺼번에 쓰는 거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5버전과 마이너스 5버전을 따로 푸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3 넘어가서 8 되고 2로 나눴으니까 x는 4. 그렇죠? 3 넘어가서 마이너스 2 되고 나눴으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2를 밖으로 꺼내고요. 2를 나눠서 2분의 3에서 x까지의 거리가 2분의 5가 나오는 숫자를 찾으면 되겠구나. 되셨나요? 이런 맥락으로도 해석의 방향성을 잡을 수는 숫자를 덜 뺐나? 이렇게 숫자의 방향성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2분의 3 기준으로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2분의 3에서 2분의 5를 더하면 4 되는 거 아시죠?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해석은 항상 통해요. 그러나 매번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이런 문제에서는 가볍게 연산은 연산대로 접근을 하고 의미는 이러하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절대값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 y는 x라는 그래프였어요. 그런데 제가 절대값을 붙이면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해 보자. 자,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와요. 맞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 맞죠? 자, 이제 생각해봐. 봐봐. 요 지점이 x가 0보다 큰 지점이고 요 지점이 x가 0보다 작은 지점이잖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는 식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그런데 x가 0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x라는 식이 아니고 마이너스 x라는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를 쓰지 않고 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값 y는 x,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녀석, 아까 했던 x-2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것도 정석적으로 가자면 x-2냐 마이너스 x 플러스 2냐가 결정이 돼요. 근데 자, 기준이 달라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려면 x-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x는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기준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x-2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항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원래 x-2라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어요. 근데 여기가 y, x절편일 거고요. 근데 기준이 어디서 바뀌었어요? 2에서 바뀌었어요. 그럼 봐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간대.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에 바뀌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근데 그렇게 바뀐 그래프를 봤더니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는 그냥 부담을 내려놓고 뭐 저런 것도 있나 보다 정도로 느껴지시면 돼요. 내가 이걸 완벽하게 지금 다 받아들일 거야 이건 아니야. 자 그럼 보자.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자. x 대신에 x-2가 있어. 우리 2차 함수 떠올려봐. x제곱이라는 함수와 x-2의 제곱이라는 함수의 차이점은 뭐죠?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자 그래프 봐봐. 얘 원점 지나던 녀석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게 얘가 되는 거야. 그쵸? 이렇게 하나의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진짜 지극히 단순한 풀이에요. 저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매번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이 절대값 그래프의 특성을 살펴봤더니 자, 봐봐. y는 2x-4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겠죠? 이거 절대값 딱 붙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얘보다 작은 구간이 어디로 올라와?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대값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맞죠? 자, 여기서 제가 절대값을 딱 붙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0보다 작은 구간이 올라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사라져요. 자, 더 갑니다. y는 x-1,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3과 1. 근데 절대값을 또 붙였어요. 현준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아래쪽이 위로.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로 바뀌게 됩니다. 자, 또 가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절대값을 붙여왔어요. 유지야, 어디가 올라올까? 그렇죠. 얘가 올라와서 이런 그래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건 쉬워요. 제가 뭐만 했죠? 일단 원본을 그렸지. 솔직히 여러분 여기서 1차와 2차 그래프 못 그린 사람 없잖아. 슬픈 거잖아. 없어. 그럼 거기서 이제 뭐만 했어? 그냥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다 뭐 했어? 무조건 다 끌어올렸죠. 그렇죠? 원래 원칙은 이거야.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원칙은. 그러나 우리가 문제 풀 때 굳이 이거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리는 이거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절대값 그래프는 무조건적으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Y축 위로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 시키기만 하면은 다 되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이게 나중에 너희가 3차, 4차 함수를 배워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절대값. 원래는 이번 단어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된다고. 결국 우리가 해내야 되는 부분인 건 맞아. 언제까지? 중간고사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해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자, 요거는 너무 부담 가지지 마. 그래프는 하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1에서부터의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절대값 기호가 사라지면서 우변에 풀마가 형성이 되면서 연산을 통해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뭐 몇 번 설명해야 돼. 그쵸? 원래 절대값은 그래요. 자, 일단 요게 하나. 자, 이건 이제 절대값이 하나짜리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x-2가 있고 는 x 플러스 7 이런 값이 있다고 합시다. 갑자기. 그럼 얘를 어떻게 풀까라고 문제에서 질문을 해요. 이거 푸세요 막 이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래요? 절대값 문제는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fx식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상수가 있는 경우는 fx는 풀마 상수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얘는. 그런데 뭐가 있어요? x가 있죠. 이거는 저걸로 못 풀어요. 안타깝지만 이 아이는 이 녀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무조건 구간을 나눕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무조건 구간을 나눌 겁니다. 어떻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은데 그러면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야. 자, 이제 생각해봐. 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대로 나올 거야. 맞죠? 아, 그럼 너무 x가 사라지나? 그럼 앞에다 2 하나 붙여주자. 너무 사라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붙여.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자, x는 마이너스 9가 갔어요. 맞죠? 생각보다 쉽죠? 자, 이것도 풀어볼까요?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도윤아, 얘는 얘처럼 그냥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붙여? 마이너스. 좋아. 좋아. 그거 알면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x 2항에서 3x. 여기 플러스 2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나왔어. 자, 이제 유지. 그러면 이 녀석의 답은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의 의도는 안 되니까 물어봤겠지. 그치? 되면 안 물어봤겠지. 그냥 저게 답입니다. 이렇게 했지. 자, 저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될까? 맞아. 일단 너는 이유를 아니까 가만히 있어봐. 현준아. 유주가 마이너스 9는 안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로 된다고 했어. 이거 맞아. 맞는 거야. 마이너스 9는 안 돼.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은 돼. 이유가.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치. 그치. 네. 저거 말하고 싶은 거잖아. 봐봐. x가 2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얘 값은 x는 2보다 커? 아니지. 네. 택도 없지.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조건 위반인 거야. 너무 어렵나?
갑자기. 뭔 소리야? 마이너스. 너 대신 내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너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잖아. 절대값 저 안에 두, 그치? 자, 그럼 얘는 이보다 작다 돼 있으니까 이거 맞죠?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괜찮죠? 할만한가요? 자, 지금 우리 두 개 배웠어요. 처음에는 요거, 그렇죠? 이때는 그냥 풀만 붙이면 돼.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기 fx가 있는데 이거 그냥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gx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는 구간을 나누자. 요구의 구간을 fx가 크거나 같을 때랑 fx가 작을 때로 구간을 나눠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하나만 들어볼게요. 그냥 하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이렇게 해보자. 자, 해봅시다. 선생님 마이너스에서 뭐 어떻게 해요? 양변을 마이너스 곱하면 되잖아.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 플러스 그냥 마이너스 만들면 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고민하지 마. 절대값 마이너스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하지 마. 자, 그러면 이제 할 거야. 자, 먼저 얘가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나 풀 거고요. 반대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나를 이제 풀 거야. 자, 클 때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x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는 얼마나 나오죠? 오, 좋아. 조건 돼, 안 돼? 돼. 통과. 하나.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음수니까 그대로 못 나오고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어요. 이때 너희 고등학교 문제 풀 때 학생들이 부호 실수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호 실수가 이거 희한하게도 마이너스 할 때 앞에 거 신나게 놓고 마이너스 b를 진짜 많이 한다. 신기하게도 많이 해요. 아까 제가 점수 애들 몇 명 알려줬잖아요. 80점 맞은 녀석 이걸 틀렸어. 그래가지고 숫자도 이렇게 해. 뒤에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뒤에 마이너스 3분의 1 있었거든. 플러스 3 있었거든.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앞에 게 마이너스 뭐 2x야 나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얘가 이거 신난다. 오케이. 그래서 딱 더하면 3 나오잖아. 숫자 깔끔하게 떨어지잖아. 근데 보기엔 딱 있어 3번. 답도 3번. 번호 3. 이거는 딱. 왜냐면 너무 기분 좋잖아. 더했는데 우리 정수 떨어지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정수 3 나왔는데 보기도 3번. 하늘의 빛이 알았어. 그래. 번호도 기억나. 마이너스 4 플러스 9 마이너스 12 플러스 14 플러스 k는 0이다. 지성아, k 얼마예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죠? 이게 어떻게 하면 나는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이게 15가 나왔대. 15가 나와. 나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어. 15가 나와. 뭐라고 했는데 이건 가물가물. 걔가 뭐라고 하는데 이제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가지고 잘 안 들었거든. 요거 약간 현타 오고 풀을 딱 봤는데 이거에 현타 싸우고 그냥 두 번째 요거 딱 해가지고 성공했어. 걔는 저번 시에 65점인데 80점 맞았으면 성공을 했는데 이거 두 개 맞았으면 걔 89.6인가 나왔거든. 그럼 인생 역전이잖아. 65에서 이번에 되게 열심히 했어. 진짜 얘가 갑자기 각성모드 돼가지고 선생님 저 이제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걔가 쌍둥이인데 걔는 형은 이번에 100점 맞았어. 이제 걔가 이제 맨날 65점 맞는 거야. 걔는 형 잘해. 65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반이 달라.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아이인데 쌍둥이잖아. 쌍둥이인데 한 명은 S반에 있고 한 명은 P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P반에 있는 애가 이번에 각성모드 해가지고 선생님 저 맨날 남아가지고 나한테 물어보고 나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좀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걔는 수업 끝나는데도 막 30분째 붙들리고 그랬거든.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 맞을 수 있었거든. 근데 80점의 수죠. 물론 이제 점수가 올랐지. 이렇게 물들어.
진짜 열심히 했거든. 이거 이렇게 두 개 틀려가지고. 어쨌든 난 그래요. 자, 연산. 근데 이게 절대값에서 연산 실수가 진짜 많이 나. 이것도 절대값 하나야. 이거 절대값 문제였어. 그래서 마이너스 끌고 나와가지고 부호까지 다 했는데 연산이 틀린 거야.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흥분이 돼. 자, 주의하셔야 돼요. 연산 실수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셔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단계 한 단계 올라갈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절대값이 몇 개 있어요? 잠시 생각해봐. 그 구간이 몇 개, 세 개? 4개. 4개. 3개. 자, 4개가 막 틀렸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걸 막상 합쳐놓고 보면은 3개가 돼요. 왜냐, 봐봐. 얘 기준에서는 세상은 이를 기준으로 이 양쪽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얘 기준에서는, 얘 세상에서는. 근데 얘 세상에서는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걸 4개로 분류하기보다는 3개? 그렇죠. 이렇게 해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하는 게 아무래도 연산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구간을 나눕니다.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야 돼. 선생님, 왜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고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왜 등호가 없나요? 만약에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이걸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왜 근데 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학적인 재능이 남다른 거야. 만약에 그걸 내가 설명 안 했을 때 이해를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얘는 등호가 있고 크다라고 표현할 때는 등호가 붙고 작다라고 표현할 때는 등호가 안 붙었어. 왜 그럴까? 저기는 뭐야? x-1이 0보다 작을 테니까 x는 1보다 작고 저기는 이제 x-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3이 0보다 작을 때니까 저기 나오고 저거는 이제 x-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저기 그렇죠. 잘했어. 너무 잘했어. 왜 크다 쪽에만 등호가 붙냐면 생각해봐. 우리 절대값 안에 있는 값. 이 생각해봐. 봐봐. 2는 그대로 나오죠. 0은 그대로 나와요. 마이너스 1은 부호를 바꿔서 나와요. 그쵸? 봐봐. 양수거나 0이면 그대로 나와요. 마이너스 안 붙죠? 근데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 말을 생각해봐. 봐봐. 요 식에다가 내가 0을 대입하면 음수죠. 근데 1을 대입하면 뭐야? 양수죠. 2를 대입해도 양수죠. 그러니까 항상 x라는 녀석은 이 주어진 구간을 경계를 가지고 있는 이 값보다 작을 때는 음수지만 클 때는 양수지만 같을 때도 양수가 나와. 됐나요? 그래서 무조건 크다와 같다는 함께 들어가 있어야 돼. 왜? 클 때도 양수지만 같을 때도 부호는 바뀌지 않으니까. 절대값에서는. 하지만 작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을 나눌 때도 x가 1보다 작다 할 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야 돼. x가 1보다 크거나 할 때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 작다 할 때는 여전히 등호는 안 들어가. 크다 할 때는 반드시 등호가 함께 들어가야 돼. 왜? 절대값은 클 때는 당연히 플러스고 같을 때도 한마디로 0일 때도
왜냐면 여기에 3 들어가면 같잖아. 3이랑 같은 거잖아. 근데 3이랑 같을 때 0일 때도 마이너스는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구간을 나눌 때는 크다라는 표현에는, 그러니까 x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고요. x가 얘보다 작다 할 때는 무조건 등호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 규칙만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게 일단 첫 번째야. 그냥 맥락 없이 그냥 선생님이 저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하지 말고 무조건 크다 할 때 등호는 반드시 들어가. 작다 할 때 등호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절대값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 지우아, 네.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 1 대입, 아니 0 대입해봐.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요. 얘는 음수.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돼.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x 그리고 플러스 1과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는 0. x는 얼마? x는 0. 그래요. 이렇게 나왔어. 0인데 범위 만족하죠? 그래서 통과.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도현아.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보자. 얼마? 2. 볼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는? 음수. 그렇지.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이 규칙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럼 x 날라가 버렸네? 2가 4를 뭔 소리야? 말이 안 돼. 버려? 없는 거야. 과감하게 버려. 자 그러면 지성아 x가 3보다 큰 4 대입해보자. 얘 뭐 나오고? 양수. 얘는? 양수. 그러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2x는 8, x는 얼마? 4. 범위 만족하니까 너도 해. 그래서 0과 4가 이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가 이 단원의 절대값에 관련된 개념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상수만 있는 경우, 절대값과 어떤 다항식이 있는 경우,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간이 몇 개로? 구간이 세 개로 쪼개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또 흘려들어. 지금부터 진짜 흘러들어. 진짜야. 알려고 노력하지도 마. 흘려들어. 그리고 자, 흘려는 듣지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 기말고사 파트네요. 얘는 기말고사에서 이 문제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기말고사에 보면 이거 두 개짜리 있죠. 이게 거의 90% 확률로 나와요. 절대값 이 세 가지 중에서 얘가 거의 90%야. 그러니까 10년에 9번은 얘가 나와. 웬만하면 얘를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매번 이렇게 풀어야 될까? 얘를 좀 빨리 푸는 방법은 없을까를 궁리를 한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야.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됐다. 그럼 미친 거지. 좋은 의미로 미친 거야. 진짜 미쳤나봐. 이런 정도 느낌. 그쵸? 자, 해볼게요. 이해 못하는 게 맞아요. 아마 이해 안 될 거야. 이해 못하면 나는 그냥 인간인가 보다 하면 돼. 내가 갑자기 근데 이해가 됐어. 그럼 나 미쳤나봐. 이 정도 하면 돼. 진짜? 가볼게요. 요거 풀었을 때 나온 형태가 이거였어요. 맞죠? 네. 이거 풀었을 때 나온 형태가 이거였어요. 맞죠? 처음에는 이건 과정을 거쳤어요. 이거 그대로 쓰면 2x-4는 맞죠? 4. 요 식이 나왔었어요. 그쵸? 가운데는 그냥 뭐 요런 식이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쵸? 자, 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푸느냐? 이 식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직선이고요.
이 식이 2x-4라는 직선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4 있죠, 4. 4. 이 4가 얘를 가로지르는 y는 4라는 직선이고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얘가 0이고요. 얘가 4여서 이 아이의 답은 0과 4가 됩니다. 이게 이 녀석의 풀이에요. 저 모든 과정 다 생략하고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설명은 안 할 거야. 왜냐면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한 20분 걸려요. 요것만 설명하는데. 근데 결국은 할 거야. 결국은 해서 너희가 시험 보기 전에는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어떻게 해서든. 왜냐면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한 풀이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실제로 아이들이 푸는 거야. 아이들이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올해 이제 저쪽에 김포외고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 학교를 다니는 그 아이가 이걸 이렇게 풀었어요. 자, 둘 다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 하나 딱 요만큼이 풀이에요. 다른 거 안 씁니다. 그냥 무조건 적어요. 자,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녀석이 4일 때, 둘 다 플러스 붙여서 나온 녀석이 4일 때. 근데 이유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저 절대값의 그래프가. 그러면 4라는 녀석과 만나는 점은 무조건 두 개가 형성이 돼. 여기서는 절대 안 만나. 이 구간에서는 절대 안 만나.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가운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원단고로 가게 됩니다. 쉬운 거 좀 해볼게요. 세 개짜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 이들의 간격이 어때요? 똑같죠? 20 떨어져 있죠? 흘려주려고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나중에 미래를 위한 거야. 나중을 위한 예고편. 저런 세상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자, x, x, x 3개 더하면 마이너스 x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x, x, x 3개 더하면 플러스 3이야. 자, 하나 두 개 마이너스고 하나 플러스면 마이너스 1이 떠요. 두 개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면 플러스 1이 뜹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떠요. 그런데 이 4가 여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여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여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가 여기에 걸리면 3개짜리 3개짜리를 푸는 거고요. 4가 여기에 걸리면 2개짜리 1개짜리를 푸는 거고요. 여기에 걸리면 구간에서 걸리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아요. 심지어 이 간격을 제가 4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모양이 바뀌어요. 간격이 줄었죠. 자, 여기에서 간격이 요만큼 줄었죠. 그럼 얘가 딱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서 거기서 꺾고 그래프의 대칭성도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원단고 시험 문제. 통문은 3개짜리 나온 적은 없어. 항상 2개짜리. 아라 이음도 항상 2개짜리. 외고들에서도 웬만하면 다 2개짜리.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좀 그래도 우리는 좀 다르다 하는 학교들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3개짜리 출제를 합니다. 그럼 풀이가 좀 달라져요. 확실히 다르죠? 저건 너무 뻔히 답이 정해져 있는데 이 녀석은 답의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달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흘려 들으시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나중을 위해서 그냥 미리 예고편 보여드린 거야. 근데 아라나 이음이면 저 2개짜리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2개짜리밖에 안 나왔어. 그럼 저 2개짜리 풀이는 너무 뻔해. 양 끝에 풀풀 마마해서 2줄 이렇게 해서 총 4줄이면 답은 끝나요. 물론 연산 틀리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쵸?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린트를 뽑아 드릴 거예요. 프린트를 뽑아 드릴 건데
우리가 문제를 지금 한 문제도 안 풀어가지고 그치 그냥 풀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어서 숙제가 안 나갈 수는 없거든요. 안 나가는 게 안 되니까 제가 뽑아는 드릴 건데 딱 2페이지가 숙제예요. 아 2페이지도 아니야. 번호는 98, 600, 600, 진짜 오늘 적어요. 어쩔 수가 없어. 자, 보이시나요? 598